안녕하세요. 2019 뚜르드 코리아 스페셜 대회 하이라이트 및 영상 해설입니다. 뚜르드 코리아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부에 뚜르드 코리아가 있다면 동호인부 1년 농사의 마무리 뚜르드 코리아 스페셜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S리그 팀들 중에서 이제 상위 25개 팀에서 각 6명씩 선수를 선발을 해가지고 참가 신청을 하게 되고 6명이 안 되면은 뭐 어떻게 참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팀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상금 1,500만 원 이렇게 상금도 얻을 수 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MCT는 우승을 한다고 옐로 저지를 얻는다고 상금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MCT가 이제 예선전이라고 한다면은 최종 결승전을 뚜르드 코리아 스페셜로 결판을 짓게 되고, 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뚜르드 코리아와 똑같이 옐로 저지, 블루 저지, 화이트 저지, 폴카닷 저지의 총 4종류의 저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참가한 팀 같은 경우 탑스피드 R, 팀 스위프트 LSR, 와치레이싱, 스티스미스 페이트, 위아이스 세븐일즈, 브레이브 원, 첼로 페달 마피아 P, 팀머신 진바이크 S, 그 외에도 추가로 이렇게 레드 사이클링 스캇, 팀 트랙 화신, 안전보건공단 팀 R이랑 탑스피드 F, GCT, 오버페이스, 100만 킬로 팀, 용산 레이싱 까르마토, 라파 레이싱, 브레이브2, 호라이즌, 챕터2 LSR, 메리다 레이싱, 홈바이크 엔진 11팀, 치폴리니, 허슬린, 이렇게 총 24개 팀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수상도 되고 영예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인제 스피디움, 인제에 위치한 모터레이싱 서킷인데, 특징은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간중간에 16%까지 올라가는 고각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이 코스를 달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터벌, 코너링은 구간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코너링 인터벌보다 업다운 인터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코스고, 하늘에서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죠. 이건 가운데 위아이스 세븐일즈 유준필 선수, 강력한 유준필 선수부터 뒤에 트랙 화신 김원 선수, 그리고 와치레이싱 선수들과 호라이즌, 많은 선수들이 출발지에 집결을 하고 있는데, 이 출발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던 서킷이었는데, 사실 이게 팀 순위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먼저 온 순서대로 출발을 하게 되어서 뒤에 후발주자로 출발하게 된 선수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은 인터벌을 하게 됩니다. 윤중원 선수의 영상을 보셨다면 윤중원 선수가 뒤쪽에서 출발해서 앞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와치레이싱 팀의 정우란 선수와 함께 미친듯이 어택을 때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편 앞에서도 시작하자마자 데니 마카트, 와치레이싱의 데니 마카트 선수와 바로 뒤에 유준피 선수가 붙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오게 되고, 다른 선수들도 아이 뭔 시작부터 그냥 미친듯이 때리네 하고 지금 길게 늘어서면서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죠. 선수들끼리 오늘을 기다린 만큼 굉장히 많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르고, 그리고 이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한 만큼 그 실력을 보여주겠다 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기 천소환 선수, 지금 휠랩이라는 자기의 휠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공학 박사 출신의 천소환 선수가 앞에서 강하게 끌고 있었을 때, 이후에 35km 구간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MCT 리그에서 옐로 저지를 가지고 있는 권대영 선수가 미친듯이 어택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남은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권대영 선수가 어택을 하면서 이제 뒤에 있던 다른 선수들이 권대영 선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선두패가고 이제 뒤에 후미팩들이 조각조각 나기 시작하죠. 22km 지점까지 거의 한 13km 이상을 독주를 한 끝에 뒤에 보시면은 윤중원 선수, 그리고 데니 마커트,
그리고 천수환 선수 등의 강력한 선수들이 협력을 하면서 겨우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지만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쭉 이어나가고 싶었던 윤중원 선수와 달리 다른 선수들 간에 그렇게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으면서 잠깐 팩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끝까지 평안하게 갈 리가 없죠. 오상환 선수가 그 강하게 어택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뒤에 탑스피드는 사실 강하게 붙을 필요가 없죠. 앞에 자기네 선수가 어택을 붙으니까. 그리고 강력한 팀파워를 가지고 있는 탑스피드가 조용할 때 다른 선수들은 미친듯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윤중원 선수 지금 선두팩의 스티 스미스 팀 윤중원 선수 혼자 남아있는데 윤중원 선수와 그리고 용산 까르마토 그리고 그 밖의 팀들이 살짝씩 연합을 해가지고 겨우 다시 잡았는데 성공을 하자 다시 한번 뛰쳐나가는 브레이브 팀의 홍경원 선수, 브레이브 2 팀의 홍경원 선수가 또 강하게 어택을 치고 나가면서 정말 이게 이제 한 놈 잡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있을 때 또 한 명씩 튀어나가고 추격을 위해서 또 쫓아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팀원들이 갈갈이 찢어지게 나갑니다. 네, 사람들이 막 서킷에서 갈려나가는 모습. 그래도 홍경원 선수의 어택은 15km 남았을 때 저지가 되게 됩니다. 저지가 되게 되고 아니 여기서 또 때려요. 네, 권대영 선수 별명은 건대기라고 부르는데 이 권대영 선수의 파워가 무지막지합니다. 하지만 신흥 공평에서 이 높은 파워에 해당되는 레이스 지능을 가져다 주진 않았는데 그거를 거의 그냥 파워로 커버하는 듯하게 보통 BA를 한번 시도했다가 저렇게 13km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은 돌아와서 얌전히 있다가 마지막 라스트만 치게 돼 있는데 정말 꾸준히 다시 한번 내가 권대기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치고 그렇지만 뒤에 그 윤중원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영모 선수 강력한 다른 선수들이 따라 붙으면서 앞에 최선두 팩이 형성이 되었고 지금 조금씩 돌려서 나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뒤에 팩들과 따라잡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남은 것은 2바퀴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냥 2바퀴만 묻어있다가 라스트만 칠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돼요. 특히 레이스 후반에 가면 갈수록 정말 남아있는 성량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의 엄청난 기량들을 보게 되면은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탑스피드가 또 어택을 칩니다. 네, 탑스피드가 첫날에 보여준 전략은 우리의 팀 파워가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듯이 굉장히 강한 파워로 엄청나게 계속 한 명씩 튀어나가고 있고 그때 이제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선두팩에서 다시 탑스피드 선수 둘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보통 앞에 BA를 치고 있는 선수가 있게 되면은 뒤에서는 그 같은 팀원들은 협력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근데 그 다시 한번 어택을 나서는 탑스피드의 오상환 선수 지금 최선두 팩들은 다시 한번 다 합류가 됐죠. 앞에 BA를 나서고 있다가 그러다가 뒤에서 권대영 선수의 카운터 어택을 열어주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선수들을 약간 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오상환 선수가 해줍니다. 하면서 거리가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권대영 선수 이번이 벌써 3번째 어택입니다. 이게 진짜 BA를 시도하게 되면 30초 만에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30초 만에 내가 이거 왜 나왔지 그냥 팩 안에만 있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이걸 3번이나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멘탈과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쌓았던 연습량들을 정말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국에는 정말 강력한 데니 마카트 선수라든지 천소환 선수, 김춘호 선수 등이 뒤에 따라 붙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최선두 팩이 이루어지게 되고 라스트 300m에서 권대영 선수 에어로 자세를 잡고 굉장히 강력하게 앞에서 먼저 치고 가보지만 역시 스프린트 자세 스프린트는 나의 것이다 하고 자 윤중원 선수가 피니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윤중원 선수, 천소산, 다니엘 마카트, 권대영 이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었고 중간중간 스프린트 타임 보너스를 통해서 스프린트 1위는 권대영 선수가 가져가고 네, 영라이더는 강병현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2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출발해서 한 그 당목령이라고 불리는 기나긴 오르막을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73km의 코스였습니다. 출발을 다 같이 하게 되고, 이날 경기는 도로 경기이기 때문에 오픈 되기 전까지 이렇게 다 같이 달리다가 드디어 호각 소리 그리고 심판의 신호와 함께 지금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역시 비애를 치는 선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페달 마피아의 김우리 선수, 몸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해서 굉장히 에어로한 선수고, 그 뒤에 이제 흔히들 황알라라고 보이는 안전보건공단의 어린 선수가 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 김우리 선수 같은 경우는 독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파워가 높지만, 뒤에 아무래도 클라이머 체형을 가지고는 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황재훈 선수 결국에는 뒤에서 추격해오는 추격자들을 보면서 BA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편 다시 팀이 모든 선수들이 펠로톤에 합류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김동환 선수를 위시해서 또 길게 앞에 나오게 되는데, 김동환 선수 나이가 60에 있습니다. 저 나이 때까지 그렇게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는데 왜 저는 늦은 거예요? 아무튼 자, 팀 위아이스 세븐힐즈에서도 다시 한번 어택을 치고, 지금 당목령 직전까지 지금 또 오버페이스의 이근수 선수, 뒤에 호라이즌의 서강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이제 통칭 강일봇, 자전거 타는 로봇이라고 할 만큼 장거리 레이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선수고, 힐클라임 대회에서는 MTB로 자주 출전해서 우승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앞에서 BA를 가고 있고, 뒤에 다른 호라이즌 팀 김경호 선수와 김현태 선수 이렇게 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전략을 하게 되면 서강인 선수가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 뒤에 김경희 선수가 오게 되면은 붙여서 더 빠르게 둘이서 돌려서 도망가는 그런 전략이 되게 되지만, 메인 펠로톤에는 5점대 괴물들이 현재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르막이 드디어 시작되면서 이제 펠로톤이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앞에 지금 윤중원 선수와 그 밖에 이제 예전부터 분당 쪽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욜라 뿅따이라고 하는 민준식 선수, 뿅신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4점대는 꿈의 파워다라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엄청난 파워로 5점대, 와 정말 동호인이 5점대라는 걸 파워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공명이 나오네요. 저 공명은 5점대는 아니고요. 윤중원 선수 뒤에 붙어서 오지만, 그래도 윤중원이다. 윤중원에게 따봉을 날리고, 윤중원 따봉 받고 묶고 더블로 파워를 2배로 내서 갑자기 갑니다. 또 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뒤에 민준식 선수 쫓아오고 있지만, 이 파워를 쫓아가기에는 일반적인 힘으로는 참 쉽지 않네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타고 있었다면 아마 후미에서 그 회수차를 끌고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고, 하트를 날리면서 시마노 KOM 구간을 먼저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영모 선수와 그리고 박종일 선수, 권대영 선수, 다니마카트 등의 강력한 선수들이 먼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지원 선수 다운힐에서 좀 빠르게 가보지만, 하지만 역시 혼자서 도망간 거는 쉽지 않죠. 않고, 뒤에 있는 선수들, 김원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와가지고 존경을 표하고 있는 아주 매우 훈훈한 모습이죠. 이분들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지만, 그래도 그 자전거 안 탈 때는 서로 덕담도 많이 하고 우정도 많이 나누고, 자전거 탈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선두팩이 총 7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추노팩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뒤에 첼싱그룹 쪽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사실 첫 번째 어필에서 갈라져 나온 만큼, 첫 번째 어필에 이렇게 선두로 갔던 가장 잘 타는 선수들이 이미 최선두로 있기 때문에 앞에서
특별히 전략을 이때 낙차를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내리막에서 용산 까르마토 선수가 낙차를 하게 되고 선수한 선수도 기재 고장이 일으켜가지고 용산 까르마토의 전력이 순식간에 와해가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그 강한 어필이 있는 대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초반에 강한 어필이 나오게 되면은 강력한 선수들이 모두 그 어필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최선두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최선두 팩을 따라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후발조자 팩들이 아무리 힘을 많이 모아도 앞에 최선두 팩을 잡아내는 게 앞선 선수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되고, 이날이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뒤에서 다른 선수들이 2열 로테를 하고 지금 메인 펠로톤에서도 또 다른 선수가 이렇게 어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레이스 선두에서도 지금 탑 스피드 선수만 2명 있고, 네, 박종희 선수 5km를 남기고 어택을 해 나가고 있고, 바로 이영모 선수가 여기에 반응, 그리고 네, 윤중원 선수도 거기에 반응해서 쫓아가고 있고, 권대영 선수 보통이라면은 그래도 내가 이겨야지 하고 엄청나게 밟아댔을 것 같지만 여기서 권대영 선수가 머리를 씁니다. 네, 모두들 놀란 이 장면, 권대영 선수가 레이스의 전략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추격해 나가고 있는 윤중원 선수 뒤를 마크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다른 선수 방금 바퀴가 겹치면서 낙차를 갈 뻔했지만 다행히도 네, 잘 컨트롤해가지고 살아남았고, 대신에 여기서 깜짝 놀라면서 윤중원 선수와 다시 거리를 벌리고 있는, 네, 다시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박종일 선수. 지금 앞에서 살짝 끄는 척하다가 페달도 쉬고, 나는 앞에 우리 선수가 있어서 그래서 밟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견제를 무시무시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제를 잘하는 선수였다는 거를 제가 권대영 선수 레이싱하는 걸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네, 맨날 자기는 미친듯한 파워로 일단 다리가 잠길 때까지 조진다. 이 선수는 뭐 파워미터 둘째치고 그냥 파워나 그런 거를 잘 신경을 안 쓰고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는, 마치 장판파에 서 있는 장비와 같은 캐릭터였는데, 이날 이렇게 엄청나게 팀을 위해서 전략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옆에 민중식 선수 다시 한번 어택을 치고, 거기에 반응해서 윤중원 선수 다시 한번 인터벌을 쳐서 쫓아가지만 저기에 바로 자기 힘만으로 합류하기에는 다리 소모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프린트에서 권대영 선수한테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다행히도 자신의 역할을 이영모 선수가 대신해주면서 두 번째로 도망 나갔던 민준식 선수를 잡아내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잡고 모두가 페달을 놓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팩 속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앞에 박종희 선수는 미친듯이 계속 밟고 있어요.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네, 자기 자신의 다리만 계속 굴려야죠. 박종희 선수는 혼자서 달리면서 자기 다리와 대화를 하고 있고, 당연히 자기 다리와 대화를 하니까는 다리는 그래도 말이라도 잘 듣죠. 이렇게 각자 다른 팀원들끼리 뭉쳐있게 되면은 각자가 또 다른 생각,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협조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지금 추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추격이 한번 이루어지다가 와해되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남은 거리가 거의 1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박종희 선수 정말 예전에 뚜르드 코리아 2014 옐로우 저지를 입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정말 뚝심 있고 예전부터 정말 잘 탔던 천상계 선수였단 말이죠. 자, 지금 마지막 피니시 스트레이트로 오면서 1초라도 더 벌어내면서 다시 오고 화려한 세레머니와 함께 스테이지 2 우승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 마지막 라스트 스프린트를 치는데 권대영 선수 후드를 잡고 스프린트를 치는데 이깁니다. 네, 역시 힘은 권대영, 힘하면 권대영 선수.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박종희 선수, 윤중원 선수, 권대영 선수 순으로 종합 순위가 바뀌게 되었고, 지금 윤중원 선수는 폴카닷 저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탑스피드 R이 팀 종합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스테이지 3는 딱 100km에서 100m를 더 가게 됩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여기 문의제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네, 이날은 이런 날씨라는 걸, 날씨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날씨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징을 울리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날씨를 한 3분 정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영상에 저 하이라이트가 보고 싶으시다면, 전날의 날씨가 궁금하시다면은 그 캐스포 유튜브 채널에 가셔가지고 스테이지 3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아무 말 하는 사이에 레이스가 오픈이 되었고 바로 튀어나오고 있는 네, 김만수 선수, 탑스피드의 김만수 선수가 이번에 새로 바꾼 라피에르 프레임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보면서 가고 있고 그러다가 따라잡히면서 오승준, 황지민, 트랙 화신의 강력한 플레이어 2명이 앞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택 또한 다시 한번 무산이 되고 그리고 다시 앞에 평지 선두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시는 61세 프로사이클 사장님. 자, 한편 기재고장도 나고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는 사이에 앞에 김춘호 선수가 BA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날 대회의 또 결과를 바꾸게 되는 굉장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네, 바로 옐로저지가 기재 트러블이 났던 건데요. 박종희 선수 체인이 완전히 말려 들어가면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 이때 그 같은 팀원의 타막을 빌려 타고 지금 밀어주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했죠. 왜냐면은 같은 탑스피드 저지를 입고 있지만 사실 이 팀들이 같은 팀이 아니라 두 개의 팀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크다 보니까 팀 1, 2 이렇게 나눠서 따로 출전하게 되는데 방금 자전거를 제공해줬던 선수는 그 탑스피드 2팀에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른 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팀이 아닌 다른 선수나 차량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때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인 경우에는 스테이지 경기에는 2분이고 2회성 같은 경우에는 5분까지도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레이스 결과가 매우 바뀌게 되었죠. 한편 뒤에서 펠로톤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앞에 다시 한번 합류했던 세 선수가 BA를 나가고 드디어 화면에 잡히고 있는 스티 스미스 펠트의 맨하탄 선수, 정영호 선수 팀장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다른 스티 스미스 선수와 함께 선두팩을 추격하기 위해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필, 초반에 문희재라는 강력한 힘든 어필이 있는 만큼 그 LSI 팀에서 이승현 선수까지 최선두에 오게 되고 앞에는 그 이승현, 김춘호, 이영모 선수와 같은 강력한 클라이머가 있는 그런 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메인 펠로톤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문의제가 시작되면서 각자 좀 자신의 페이스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 자, 한편 응원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이영모 선수, 한편 윤중원 선수가 메인 펠로톤에서 따로 튀어나와서 콤 저지를 사수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만약에 윤중원 선수가 이 구간을 3위로 통과하게 된다면 2위로 통과하는 이영모 선수가 콤 저지를 잊게 되지만 윤중원 선수 자기가 뛰쳐나가면서 2등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KOM 저지, 폴카다 저지를 수비하게 되고 그래도 세 번째 스테이지에 KOM 구간 1등으로는 이영모 선수가 지나게 됩니다. 세 선수끼리 힘을 합쳐서 펠로톤에서 좀 더 떨어져서 이대로 피니시를 조금 노려보고자 하지만 이날 같은 경우에 그 오르막 이후에 내리막 굉장히 길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의 선수로 도망가기에는 뒤에 있는 팩의 파워가 셀수록 잡힐 확률이 더 높았죠. 그리고 지금 옐로 저지 사수를 위해서 일단 뭐 페널티를 받든 어떻게 되든 잘 모르겠다, 일단 붙이고 보자 하면서 권대영 선수가 미친듯이 잡아 끌면서 그러면서 박종희 선수를 포함한 선두팩을 앞서 나가고 있던 세 선수에 붙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붙이자마자 바로 카운터 어택을 날리는 위아이스 세븐인스의 유준피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다 윤중원 선수와 거의 라이벌 구도를 가져갈 만큼 굉장히 강력했던 선수고요. 지금도 충분히 강력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윤중원 선수가 유명하다 보니까는 아마 TTKS 보면서 딱 새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한편 뒤에 추격조에서는 천소환 선수가 아니군요. 네, 자전거와 다른 분이 오버페이스의 선수와 그리고 데니 마커트 선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뛰어나가고 있는 살에 걸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데니 마커트 선수와 그리고 팀트랙 화신에서 두 명의 선수가 유준피 선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구간을 유준피 선수가 조금 더 가져가면서 보너스 시간을 일단 가져가게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보너스 시간을 와츠 사이클링과 트랙 화신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중원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박종희 선수가 3위가 아니죠. 4위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보너스 시간을 통해서 보너스 시간이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윤종원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는, 거의 사실상 옐로저지가 확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앞에 데니 마커트 선수 그리고 트랙 화신 선수가 유준피 선수를 포함해서 합쳐지면서 BA 그룹은 4명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또 한번 이영모 선수의 기세 트러블, 뒤에 타이어가 펑처가 나면서 팀원의 휠을 바꿔 끼고 다시 합류하려고 하고 있고요. 펠로톤에서는 다시 한번 권대영 선수가 이날 정말 엄청나게 일했습니다. 앞에 도망가고 있는 선수를 잡기 위해서 권대영 선수가 미친듯이 끌어제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선 4명의 BA 그룹에서 물을 받으러 가고 있던 팀트랙 화신 선수가 바퀴가 겹치면서 낙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총 선두는 3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권대영 선수를 위시한 펠로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낙차를 했던 소규석 선수,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이제 데니 마카트까지 BA를 포기하면서 김승현 선수 혼자 이제 레이스 선두에 남게 됩니다. 김승현 선수까지 남게 되면서 종합 선두권 선수들은 더 이상 앞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펠로톤은 추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펠로톤의 속도가 낮춰졌고, 이때 다시 한번 뛰쳐나오는 비 내리는 호남선 남영열차가 출발을 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굉장히 독주 능력이 엄청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선수가 다시 한번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레이스 선두에 있는 김승현 선수, 이제 3km 지점 거의 다 와서 이제 최소 1, 2등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이킹 자세를 하고 가다가 그만 홀을 밟으면서 낙차를 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체인도 빠졌죠. 체인이 빠지고 옆에 물통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바로 뒤에 추격하고 있던 김남현 선수 바로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지금 혼신의 힘을 당한 브레이커 어웨이가 실패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허탈해지고 있는 상황. 한편 이때 와치레이싱의 손만수 선수도 뛰쳐나와서 지금 김승현 선수를 따라잡고 어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간 김남현 선수, 스테이지 3를 이렇게 정말 본인의 공격 성향과 노력, 패기로 우승을 가져가고, 두 번째로는 손만수 선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보너스 타임은 3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3위의 보너스 타임은 권대영 선수가 가져가게 되고, 지금 다 함께 팩으로 들어오게 되는 메인 펠로톤이었습니다.
화이트 저지 같은 경우는 강병현 선수가 가져가고, 이제 다른 종합 우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은 경우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도움 페널티로 인해서 5분의 페널티를 박종희 선수가 받으면서 보너스 타임 등에 의해서 권대영 선수가 총 옐로 저지 우승자가 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투들 코리아 수상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이렇게 멋진 경기 보여주시고 정말 1년 동안 노력 많이 하신 모든 선수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달려서 이런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고요. 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선수들 다 쾌유하시길 바라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팩트 엘리트가 부상으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스프린트 시즌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트로트코리아 2019 스페셜 대회 가민 스프린트 부분 3위 다니엘 마크드, 2위 윤중원, 영예 1위 권태영 선수에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트코리아 2019 스페셜 대회 팀정합 부분 영예 1위 탑스피달 팀에게는 트로피와 부상으로 상금 120만원 그리고 100만원 상당의 컴팩트 엘리트가 부상으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스페셜 대회 3위 팀아치 화신, 팀트랙 화신, 2위 와치레이싱, 그리고 영예 1위 탑스피드 R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트코리아 2019 스페셜 대회 개인 종합 부분 영예 1위 탑스피드 R 권태영 선수에게는 옐로우 저지와 트로피, 그리고 대공식 서플라이어인 랭킹 헬멧에서 제공되는 고급 헬멧과 부상으로 상금 120만원 그리고 170만원 상당의 컴팩트 와이리스가 부상으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트로트코리아 2019 스페셜 대회 개인 종합 부분 3위 와치레이싱 다니엘 마카드, 2위 팀 소티 스미스펠트 윤중원, 영예 1위 탑스피달 권태영. 멋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대회 함께했던 참가 선수들